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지연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6% 하락하며 3,202선에서 머물렀는데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양대 시장을 거칠게 내몬 것이 포인트가 됐고요.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기업 실적의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박스권 흐름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7월 수출입 동향은 전년 동기 대비 29.6% 상승하며 총 554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 그런가 하면 내수 시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 때문에 과일과 채소, 육개 가격 등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거칠게 키워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금요일 7월 고용보고서를 기다림과 동시에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8월의 첫째 장입니다. 과연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박원재,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8월의 첫 번째 개장 상황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발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주식 이야기들 활발하게 대화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이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로 목표가 달성, 비트컴퓨터 마찬가지로 26% 챙겨가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HLB도 22.8% 단숨에 챙겨가면서 목표가 43,000원대에 도달했었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7%대 강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는 9%나 달성 중이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아난티가 17%로 매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북 관련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아난티가 17% 현재 달성 중이고요. 명신산업도 두 자릿대로 올라왔습니다. 11%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화공영까지 4% 가까이 계속해서 이 수익을 올려가면서 지금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포트 종목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지 저희가 시크릿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강연은 8월 중순에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보내고 이제 8월의 첫째 장이니만큼 좀 또 색다르게 시작해 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상승 출발 예상되는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강보합권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5개월선 시작의 기준까지 일단 5일선 이탈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월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 과거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미수 스탁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달 시장은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장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에 대한 부분들, 환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중화권, 특히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죠. IT 섹터들에 있어서의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시에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심텍이라든가 아니면 유니테스트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은 테스팅이라는 기업까지도 21선 정도의 조정받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헤이시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좀 해봐도 좋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65년 만에 새 역사를 썼죠. 한국 수출에 대한 집계를 한 이래에 최대로 좀 수출을 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호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과거와는 좀 다르게 과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으로 성장을 해 나갔다라면 최근 같은 경우는 뭐 2차전 쪽이라든가 다양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늘어났다라는 거. 그럼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 봐야 되겠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뭐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사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삼성전자 좀 예를 들게 된다라면 깨졌을 때, 저점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그때 분할로 좀 모아가는, 한 번에 사는 것보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이유는 8월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는 저가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원익 PN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있어서 2차전지 수혜주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이라든가 EST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오늘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2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네, 정재우 전문위원 오늘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 내내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주식 이야기들 계속해서 풀어낼 예정이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는 수소 관련주가 니콜라 창립자의 기소 소식에 급락했고요. 농업과 비료 관련주가 대북 관련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도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0.3% 오르며 1,150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3개월 동안 3%가 올랐기 때문에 환율 시장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1%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00원이 올라가면서 79,3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0.89% 올라간 11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69% 소폭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카카오는 0.68%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죠. 현재 가격은 14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모든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5% 챙겨가고요. 오늘의 셀트리온이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8% 올라가며 25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79%대, 삼성 SDI는 0.8%대 올라가며 비슷한 등락률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상승하며 21만 9천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폭을 강하게 늘려가는 모습인데, 오늘 장 초반에 기관의 매수세가 500억가량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3,220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0.23% 올라가면서 1,033선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1,000억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들어서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유입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0.2% 떨어지면서 현재 가격 88,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함께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상승하며 현재 가격 108,500원, 셀트리온 제약은 0.8% 가까이 상승하며 141,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HLB가 0.8%로 가장 높은 등락률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36,35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 알테오젠이 각각 0.6%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CJ ENM이 0.4% 오른 16만 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2번에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8월의 첫 번째 장이잖아요. 양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출발에 성공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오늘 수급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시죠. 자, 이제 8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 말일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폭락수 쪽은 아니었어요. 1% 정도 떨어지는 흐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심심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일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마이너스 1.24로 떨어지고 코스닥이 전일 몇 프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1.24. 그러니까 1% 조금 넘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1년에도 수십 번 있는 일이죠. 많게는 100번도 있는 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별다른 흐름은 아닌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폭락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종목들이 폭락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 폭락이 나왔나? 자, LG화학 전날 혹은 오늘 이렇게 해갖고 장대음봉 맞아가지고 30만 원으로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죠. 자, 삼성전기도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기도 오늘 하한가 가고 있나요? 그래서 쭉 빠져가지고 지금 10만 원 깨지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계속 고점에 떠 있죠, 잘. 자, 그리고 포스코, 철강주, 얘도 마찬가지.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면 얘네들도 시장 조정받을 때에서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것도 그렇게 속상할 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좀 떨어져줘야 되는데 잘 떨어지지를 않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날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업종의 대표주들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도 잘 안 오르고 그리고 정작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졌는데 미국 시장은 전일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신고가로 뚫고 역사상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별로 말을 듣질 않으니 다들 이제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전날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 계속 약세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약세였죠. 그렇죠? 코스닥도 코스피도 약세로 떨어졌기 때문에 선반영입니다. 이미 벌써 떨어져 있는 조정을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급락의 가능성은 더 떨어졌고요. 다만 그럼 급등이 나오느냐? 그것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전일 금요일 날 강하게 안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력들의 의도를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세력들의 머리를 열어서 보면 얘네들의 생각은 아주 여기를 급등시켜갖고 지수를 폭등시켜갖고 개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지를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폭락이 나올 것이냐?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해외 시장이 빠지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 3,200과 한 단계 더 낮춰가지고 그럼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의 얘기입니다. 3,100선. 3,100선은 미국 시장이 쿵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3,100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보질 않아도 되겠고요.
3,200의 단단한 지지선과 그다음에 3,316선 여기 박스권 고점 여기 정도 내외에서의 왔다 갔다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 8월장에서는 어느 정도 8월 뭐 첫째 주, 둘째 주는 계속 그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재밌어지려면은 3,290을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박스 고점까지는 부딪혀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얘네들이 잘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너무 듭니다. 근데 그걸 해줄 생각이 있었으면은 전날 이미 강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서부터 해서 뭐 삼성전기사부터 해가지고 뭐 IT 대형주들부터 해가지고 건설주들, 조선주들, 철강주들, 해운주들 뭐 등등등등 업종의 대표들이 강하게 움직였을 텐데 지금도 그렇게 매가리가 없죠. 그렇게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시장은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급락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유리하냐? 제가 볼 때는 개별주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 물론 이제 대형주들은 낙폭과대 대형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크게 떨어질 일도 없으니까 시장이 뭐 급락을 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낙폭과대 그 대형주들은 그냥 천천히 보유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시세가 급등이 나오질 않으니까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개별주들은 이제 하나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를 하더라도 완성차보다는 뭐 수소차,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개별주들도 시가총액이 뭐 1조짜리, 뭐 8천억짜리 이런 코스닥 대형주들보다는 개별주들도 이제 코스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5천억짜리 내지는 5천억보다 더 가벼운 거, 3천억짜리, 2천억짜리, 뭐 1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이 좀 유리한 장세가 첫째 주, 이번 주에서는 좀 그런 흐름들 속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인데요. 어쨌든 시장은 급락이 나오질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떠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 왜 안 가지 해서 떠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개별주는 모르겠는데 대형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지겨움이 조금 극치를 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니까 그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크지 않으면 중소형주 개별주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뭐 크래프톤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제 상장 이슈가 있죠. 청약하고 10일날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이제 조만간에 상장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슈들과 함께 뭐 관련된 이제 뭐 게임주들 중소형주 움직이는지 뭐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죠. 뭐 대성창투라든지 뭐 등등등 돼갖고 창투자 관련주들이 얘네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애들이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통신장비주들이 요즘에 좀 자리를 좀 잡았더라고요. 그동안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갑자기 이슈가 돌면서 그쪽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IT 부품주들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고공으로 좀 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IT 부품주 쪽에서 뭐 OLED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PCB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카메라 관련주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느 한쪽이 강하게 움직여준다 뭐 이런 흐름들은 잡히고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시장을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다가 어느 한쪽으로 이슈가 돼서 이슈몰이가 돼서 중소형주가 강하게 움직인다 싶으면 그쪽에 있는 섹터들로 매매로 들어가시는 게 일단은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은 계속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제 종목을 하나를 뽑아봤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물론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전일 기사에 이제 코스닥 주간 외국인 매도 순매도 상위 1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다라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다 보면 올라가기가 좀 어렵겠죠. 이제 봤더니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70만 주서부터 팔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먼저 많이 산 게 있네요. 많이 산 게 있고 일단 기관들이 더 열심히 좀 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매매 수급이 좀 꼬여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한동안은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의 그 자회사인 넵튠도 지분을 한 1몇 %를 가지고 있고 약 1.07%를 넵튠이 가지고 있는데 그 넵튠을 카카오 게임즈가
또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크래프톤의 지분을 약 1.59%에서 한 2% 정도, 그래서 두 개 자회사의 그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3%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이 10일 날 되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돼서 뭐 크래프톤이 따상을 간다라든지 뭐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약간의 좀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크래프톤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도 좀 선방향 좀 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한 거 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사실 재공략을 하거나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조금씩 한다라 그러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국내 게임에서 가장 인기를 지금 이끌고 있는 한 몇 년 됐죠. 그리고 국내 그 퍼블리싱을 담당을 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이기 때문에 넵튠이 따상을 가고 막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슈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정도 모양에서는 한 8만 원에서 뭐 8만 5천 원까지는 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밀렸다가 갑자기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그 크래프톤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같이 더해지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단기적인 매매 접근은 그때는 가능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죠. 그 3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에 대한 그 얘기가 기사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2분기 실적 이미 호조라는 얘기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1%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면서 3분기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는 있는데,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저걸 보면은 지금 뭐 개인들만 사고요.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고, 한 달 내내, 한 달 넘었죠. 연기금서부터 해서 모든 주체가 열심히 이거를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던져요. 이런 식으로 수급이 꼬여 있으면 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들의 돈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뭐 연기금이라도 도와주면, 기관이라도 외국인들이라도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올라갈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흐름이 여기서 아무리 좋아봤자 박스권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 조그마한 악재만 튀어나온다라 그러면은 이 연기금들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열심히 더 매도해가지고 주가를 밑으로 하락을 시켜버리겠죠. 그래서 그 건덕지, 그런 이제 뭐 하나 티끌 같은 그런 이제 꼬투리가 하나 나오나 안 나오나 얘네들 계속 그거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러다가 이제 뭐 하나 이제 꼬투리 하나 잡히게 되면은 주가 하나 흔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하고 던지게 되면 그 물량들 받아다가 올려놓겠죠, 다시.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실적 기대감도 좋고, 뭐 주가, 뭐 앞으로의 뭐 전망도 뭐 좋고 하는 얘기는 나와주지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요거는 좋아봤자 박스권, 그리고 오히려 조정받으면은 그때 좀 싸게.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들이 주워 담는 때에서 같이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떨어지게 되면 한 17,000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좀 싼 자리고, 그때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추천하고 싶은 정도의 자리인데 17,000원 정도 이하. 근데 이게 내려와야 말이죠. 지수가 뭐 폭락을 하거나 뭐 지수가 3,000이 깨지고 뭐 그래야 이게 17,000원 내려갈 텐데, 그럴 일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서, 뭐 미국 시장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3,200을 계속 지지를 하고 3,250을 안착을 하고, 그러면은 얘는 주가는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겠죠. 그래서 횡보하는 수준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하나 꼬투리 하나 잡혀가지고 얘가 주가가 확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잘 째려보고 있다가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에서 같이 강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그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유리한 포지션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인데요. 이것도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하나솔루션 계속 하락하고 있죠. 수급도 꼬여주고 있고,
일단은 미국의 그 니콜라 창업주 증권 사기 혐의로 뭐 이제 그 하락을 하는 흐름에 전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수차 관련주도 하락을 했는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섹터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있는 하나종합화학이 수소트럭 업체인 니콜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얘도 수급이 꼬였습니다. 꼬였기 때문에 얘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여요. 그래서 아까 LG이노텍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미 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깨져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다시 밀릴 수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어디까지 밀리는지 좀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손절을 하시거나 차라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3만 원 쪽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3가지 종목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시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만도입니다. 2차 전지 대표 관련주죠. 신규 수주 확대로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9% 올라가면서 63,900원까지 주가 도달했는데요. 이 3분기에는 북미 전기차, OEM 추가 물량 수주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만도의 이번 2분기 중국 매출액의 20%가 이 북미 전기차 OEM으로부터 발생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 매출액이 너무 크니까 기존의 중국 최대 고객사가 2위로 물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일봉 보시죠. 네, 만도 주가 지금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네, 최근에는 하락세를 연이어 이어가다가 오늘은 크게 상승세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63,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국내 RNA 백신 치료제 대량 생산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10%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3.6% 올라가면서 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의 대표인 서울대학교 공대 권성훈 교수 연구팀이 초병렬적인 고순도 핵산 정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지난주에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산은 유전과 단백질 합성 같은 이 생명 현상에 관여하고 있고 체내에서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분자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직행했던 이 종목은 현재 3%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타를 필두로 현재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퀀타 매트릭스는 계속해서 바닥을 기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시세 한번 나왔고요. 오늘은 음봉 달고 윗골이 달았습니다. 22,900원까지 도달했다가 현재는 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데요. 이 지사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국 순회에 나선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 공시에 따르면 에코플라스틱의 이 자회사인 코머스의 지분 약 30%를 123억 원에 취득할 것이라고 공시하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1% 넘게 급등하면서 4,100원 돌파한 모습입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등락을 많이 반복했습니다. 7월 중순쯤에는 4,400원까지 돌파했다가 좀 조정세를 크게 받았는데 3,300원부터 4,1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박원주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박원재라고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오늘 상승 출발 성공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서 들어오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는 선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적인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은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최근 시장을 보면은 뭐 계속적으로 박스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박스권은 위도 막혔고 아래도 막혔다. 이런 걸 통상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7월 달은 음봉 마감을 했어요. 뭐 하락폭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마이너스 2.86% 하락이니까 뭐 큰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도주가 없이 순환만 하다 보니까 섹터별로 종목별로 보면 주로 낙폭이 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박스권 갇혀 있는 이유는 크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경기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은 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벌써 거래소 시장에서 22조 6천억 매도에 코스닥 시장에서 1조 6천억 합산으로 하면은 24조 1천억을 매도 중입니다. IT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머징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어렵고요. 통상은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가 이렇게 강세로 보이거나 유엔화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한국 코스피가 그렇게 제대로 힘을 받지를 못하는데 지금 국면이 좀 그런 국면에 있죠. 그렇게 본다면 8월 시장도 뭐 여전히 박스권 대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예요. 수요가 살아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수요가 일단 가격 전가가 되는 섹터 중심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살아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언제 좀 모멘텀이 생길까요? 결국은 이제 지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로 경기 모멘텀을 했듯이 경기가 안 살아나면 경기를 살려야 되죠.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합의에 좀 압박을 느낀다고 봐야 됩니다.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8월 8일까지 통과가 되면은 베스트인데 8월 8일을 넘어가면은 결국은 이달 말까지 연장이 되겠죠. 그 안에는 계속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요새 휴가 중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많이 축소가 돼 있고요. 뚜렷하게 주도주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현재 금리 상태라면은 아무래도 성장주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시세를 냈던 것도 그런 요인이고 오늘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시세가 나오는 것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뭐 외국인 수급, 환율, 피크아웃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당장 그렇게 돌아서 나간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같이 좀 쉬면서 시장을 그냥 좀 바라보다가 결국은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과연 수요가 살아나는지 가격 전가가 되는지를 보면서 섹터 공략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대형급 IPO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6일날 상장을 하죠.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대단합니다. 18조로 들어오는데 기존 시중은행하고 어떻게 될지 이제 비교하는 자료가 많이 나오죠. 뭐 싸다, 비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됐을 때 대응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증거금이 58조 몰렸었는데 이렇게 자꾸 증시적으로 자금은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래프톤도 이제 조만간 대여급으로 또 공모가 상단 49만 8천 원으로 결정서 들어오는데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 24조입니다. 또다시 대여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건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IPO가 이렇게 대여급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급에 부담이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여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이 이제 수급이 약해지고 이러면
이렇게 공급이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과 IPO와의 관계를 같이 보면서 분석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다음 주자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2번에 유지수라고 3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유지수 위원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약간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과는 달리 탄력성을 좀 잃은 그런 모습인데 다행히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의 개장 상황과 함께 자세한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가 약세 마감을 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인 수급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 일부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처럼 반등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았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을 비롯해서 클래시스, 컬러레이 등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좀 바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콤텍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텍 시스템은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신망을 유지 보수하고 또 네트워크 장비도 판매하는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소비 등 비대면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좀 집중되었죠. 통신 네트워크 산업은 4차 산업 시대에 따라서 모든 영역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좀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회 비대면 영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니면은 삼성 SBS로 필수된다 등등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한 차례 또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박스권 흐름 이어오면서 물량을 장악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무적으로도 꾸준히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역시나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총이 900억 원대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자금을 넣으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장기 관점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조비인데요. 조비는 비료 전문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비료 그리고 농업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대북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대북주는 꾸준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조비가 지난주 금요일에 2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최근 남북 연락선 복구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주들 자리도 좀 대체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조비의 경우 지금 자리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단기 저항 라인 부분까지 좀 급등이 나와준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아예 저항을 돌파한 이후 보시거나 아니면은 조정이 나와준 이후에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고려하면 지금 자리가 저평가된 구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비는 단기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동양철관인데요. 동양철관은 강관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가스관이나 아니면 강관 말뚝, 각종 배관 등이 주요 제품이고 건설 경기 성장률이나 아니면 SOC 투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철강 업체들의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이후 회복이 되면서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급등을 보였었고 또 이에 따라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이어왔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원자재 가격 통제를 좀 하면서 철강 가격이 하락을 했고 관련주들도 주가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포스코가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해줬고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이 좀 이어짐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내 철강 감산과 철강 수출 세부가 가능성에 좀 국내 철강주의 반사이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국영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 판정 결과 한국 업체에 대해 0.00%의 반덤핑률 예비 판정한 만큼 수출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쟁력 또한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철강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좀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동양철관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앞으로 좋은 흐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도 2019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후에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000원 부근에 단기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저항 돌파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를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 반등이 나와주는지 계속해서 좀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권 증시의 조정세도 좀 먹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1020포인트 부근 크게 이탈이 없으면 큰 추세는 상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시장과 종목들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별로 시그널 챙겨드렸고요. 현재 개장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번째 장이고요. 자세하게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으나 지금은 탄력성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0.36% 올라가면서 3,21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5% 올라가면서 1,033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으로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나홀로 매수하면서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방을 좀 이끌어 가주는 모습인데 개인들이 2,000억대 그리고 외국인들이 1,200억대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시장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기관이 그만큼 매수세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매수권과 매도권을 오가고 있고 기관들이 단단하게 매수는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억 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은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9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120억대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많은 걱정하셨을 텐데요. 아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